우선은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한국 세상에서만 살아야 되잖아요. 한국말만 하면. 영어를 하면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뭐 굉장히 일반적인 사실인데 이제 그것도 막연하게 동경만 하는 거죠. 영어 잘하면 글로벌 취업도 할 수 있고 뭐 넓은 세상을 만날 수 있어지만 막상 그게 뭔지는 사실 모르거든요. 네, 거기서 살아보지 않는 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동기부여를 주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아직 많이 널려지지 않은 관점인데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외국어를 하면 다른 영혼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아니면 외국어를 공부하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 그 사고를 바꿀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는 많이 들었는데 그거를 직접 증명해주는 이야기는 아직 많지 않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영어라고 하는 이유는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언어기도 하지만 영어라는 그 언어는 말을 하는 감각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특히 모국어는 논리적으로 이해하지 않아도 이미 내 머릿속에 그게 다 감각화돼 있기 때문에 설명을 못해도 그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우리가 한국어를 그렇게 쓰고 있는데 영어라는 언어는 한국어로 생성된 그 언어적인 감각이랑 겹치는 요소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 감각이라는 건 언제 만들어지냐면 어릴 때만 만들어지거든요. 만 13세 이전에 주로 만들어지고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걸 이제 학습이 아니라 이제 습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습득할 수 있는 그 두뇌 기능이 굉장히 저하되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영어를 못하는 건데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감각을 만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이해가 컨셉인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왜 영어냐면 일본어를 하면 우리나라 언어 감각을 일본어를 할 때 쓸 수 있는 감각이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물론 겹치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는 언어로서는 조금 부족한데 영어권 언어 특히 뭐 영어뿐만이 아니라 독일어, 스페인어 그쪽 언어들은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다른 감각,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언어의 세계에 빠져들기에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쪽 감각, 영어에 있는 감각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정확성이에요. 정확성. 네. 근데 한국말을 쓰면 굉장히 창의적이고 융통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지만 융통성 있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만 정확한 이야기를 하기엔 조금 부족한 언어인데 영어는 그거를 굉장히 많이 채워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공부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정확성의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득을 볼 수 있게 되니까 사람의 성격이 마치 바뀌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영어를 공부하자. 단순히 이게 외국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넓은 지적 세계에 도달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성격으로까지 나타난다 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두뇌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저는 영어보다는 한국어가 훨씬 유리하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제 그런 면도 이야기를 하는데 맞아요. 정확성이 부족한 건 우리의 약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극복하는 좋은 도구로서 영어를 사용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언어가 주는 만큼만 생각하거든요. 언어가 허락한 만큼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언어를 탈피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데 영어를 공부하면서 이제 그 틀을 탈피하는 연습을 자꾸 하는 거죠. 그러면 영어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제 2의 외국어를 할 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아요. 일단 왜냐면 그 사람은 한국어를 탈피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긴 사람이거든요. 모국어의 틀을 깼다라는 뜻이죠. 외국어를 하면 이제 어차피 모국어의 틀이 깨졌으니까 또 다른 언어 감각을 받아들이는데 훨씬 쉬워지니까.